안녕하십니까. 부청 얼천TV의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9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최근에 구매대행 사업을 하나 더 내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 영상을 자주 못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아마존 구매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상품을 각각 올리는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A헬퍼라는 유료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오바오나 티몰의 상품을 각 마켓에 뿌리는 방식이고, 아마존 구매대행 사업의 경우에는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정글 스카우트라는 유명한 아마존 소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이 상품들의 사진을 FTP를 통해서 이지위너라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각 마켓에 뿌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지위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마켓에 뿌리는 방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각 마켓에 올릴 때 각 마켓에 원하는 그런 오류들이 좀 많이 났었고요. 그런 오류들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거를 완벽히 엑셀화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마존 구매대행 사업처럼 대량으로 상품을 올리는 방식을 약 10개월간 테스트해 봤었는데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아마존 구매대행 판매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사진만 넣어서 상품을 올려도 그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적어서 고객의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판매자가 많아지면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그 해당 상품의 정보를 정성스럽게 넣는 판매자가 많아졌고, 그런 판매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량으로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각 상품마다 맞는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찾아서 올리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수동으로 올리는 사람에 비해서 노출 점수가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서 좀 고객들한테 노출이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품의 가격을 좀 많이 높게 올렸던 부분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아마존 구매대행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상품들마다 정확한 그런 배송비가 얼마나 나올지 잘 몰라서 일단 마진율과 배송비 자체를 좀 높게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른 판매자들보다 좀 높게 올라갔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품 하나하나의 정성을 쏟는 방식보다는 시간 대비 많은 상품을 올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존 사업은 제가 수익률을 좀 높게 하다 보니까 배송비 부분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30% 정도로 좀 높게 나왔던 것 같고요. 매출은 매월 평균 700만원 전후로 나왔고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은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 사업은. 어쨌든 중국 구매대행 사업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구매대행 사업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추가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유지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는 꼭 매출 1000만원 이상을 찍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좀 비싸긴 한데 상품의 정보를 번역된 상태로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고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량 등록이 가능해서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그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같이 쓰시는 분들이랑 좀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현재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처럼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을 통해서 최근 수동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지금 오늘이 5월 1일이니까요 2개월 됐죠. 지난 2월에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를 다시 냈고요. 동호 씨가 이제 각 마켓에 가입하는 작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다 듣고 허가증도 다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량 등록 방식이 아닌 수동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그 테스트는 이제 중국이 아닌 해외 건강기능식품으로 타겟을 잡아서 현재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존 구매 대행을 10개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스마트 스토어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성분에 대한 체크가 좀 많이 부족했고, 결국 그 스마트 스토어가 날아가는 일이 있었고 1년 동안 재가입도 못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아마존 매출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200만 원만 좀 나와줬어도 1000만 원 가까이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가 매출이 빵원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쿠팡이나 다른 마켓에서 나오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 매출이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지금 제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할 수 있는 뼈가 되고 살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초보지만 어찌됐든 현재까지 새로운 사업자로 새롭게 오픈한 스마트 스토어가 살아있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사업은 수동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수동으로 상품을 올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할 일과 알바들이 해야 될 일을 나눠서 계획을 했고 3월 1일부터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품을 소싱하고 금지 성분을 필터링하고 밑작업들을 해두는 업무들을 제가 했고, 알바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통해서 상품 등록하는 업무를 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제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는 되더라고요. 수동으로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대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한 SEO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 사이즈를 맞추고 기타 등등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는 등의 작업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사업자 낸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은 3월달 기준으로 한 150 정도가 매출로 나왔었고, 그래서 결국은 알바비 정도는 뽑았습니다. 그리고 4월달 매출이 제가 지금 대략 보니까 한 7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좀 그 기존의 아마존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올려놓은 상품이 품절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 상품을 팔아서 하나당 마이너스 10,000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몇십 개를 진행했습니다. 결국엔 저는 그런 걸 안 팔면 순위 더 늘 수는 있었겠지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구매 후기를 쌓기 위해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무조건 다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제가 볼 때 한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아마존처럼 대량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수동으로 올리는 방식을 좀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시간은 좀 걸려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이 테스트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차의 매출이 아마존 10개월 차의 평균 매출을 따라잡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존 사업을 이런 FTP를 통해서 대량으로 등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수동으로 상품을 올리는 방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당시에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마 수동으로 올리지 못했을 것 같지만, 만약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브랜드 상품을 소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정성 들여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히 대량으로 상품을 많이 올려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보다는 상품 수는 좀 적지만 상품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좀 듭니다. 만약 1년 전부터 수동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에 시간을 투자했다면 아마 현재 꽤 괜찮은 수익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처음에 배울 때도 수동으로 올리는 방식이 더 좋다 막 그랬었는데,
제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고집을 피워서 대량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수동으로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사진뿐만 아니라 좀 그 제품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도 넣어주고 하면 조금 더 매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팔릴 수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하다 보면 분명 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의 일은 제가 아닌 알바를 통해서 일을 덜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알바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업무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편해지고 알바비는 알바들이 알바비 이상을 뽑아주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2개월 동안 저 혼자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하는 일을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 등록한 상품 수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등록을 못했고 아마 매출은 지금 매출의 반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단순 반복 일을 하루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2개월 차에 제가 가져가는 수익은 알바를 썼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알바를 써야 사업이 잘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바 고용하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빠른 길을 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소개하면서 대량 등록보다는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도 더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건기식 사업하면서 뻘짓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